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미뤄왔던 키노트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좀 주기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이것저것 바빠서 지금에서야 드디어 키노트 튜토리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앞으로 올리게 될 키노트 튜토리얼 영상에 대한 안내 말씀부터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팟 형태로 핵심만 간단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긴 영상이 아니고 주제에 맞게 핵심만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며 여러분들께서 보다 조금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과정은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은 그냥 과감하게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삽입을 한다거나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이런 내용은 그냥 제외를 할게요. 왜냐면은 키노트 UI는 사실 직관적이고 아이콘만 보고도 충분히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외를 할 거고요. 물론 이제 과정이야 보여드리지만은 쓸데없는 자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고 이후 영상들도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에 저장을 PPT로 해서 우리가 적용한 효과가 실제로 PPT로 저장을 했을 때, 변환을 했을 때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짧게 꾸려간다고 했는데 이 설명이 좀 길었네요. 이제 제목에서 보셨듯 오늘의 주제인 그라디언트 폰트와 뚫린 글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키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튜토리얼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폰트 색상, 그리고 뚫린 글자, 그리고 네온 사인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글자 총 3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모두를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슬라이드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폰트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드릴 거는 이 제목처럼 그라디언트 텍스트 폰트 효과를 만드는 방법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효과를 적용할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측 탭에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은 텍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은 텍스트 색상 있잖아요. 이거를 그라디언트 채우기로 바꿔주시고 원하시는 색상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노을빛 느낌의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폰트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쉽게 바꿀 수도 있고요. 디테일하게 각도 값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색상이 적용된 폰트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뚫린 글자 만들기입니다. 이 뚫린 글자 만들기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고급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거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윤곽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선, 색상, 두께 이거 3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윤곽체를 이제 예를 들면은 노란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미묘하게 윤곽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로 해서 얇게 해서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또렷해졌죠?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을 했을 때처럼 요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채우지 않음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글씨는 전부 다 색이 날아가고 윤곽선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2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거친 느낌이 나는 폰트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 텍스트, 이 윤곽선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거친 느낌이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윤곽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폰트 색상을 마찬가지로 윤곽선 색상과 동일하게 맞춰주게 되면은 같은 폰트라도 이 테두리가 굉장히 거친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 두께 있잖아요. 이거를 두껍게 하면 두껍게 할수록 훨씬 더 거친 느낌이 나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거친 느낌이 많이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온 사인 효과입니다. 네온 사인 효과는 뚫린 글자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추가해 줄 거예요. 스타일 들어가셔서 그림자 만들기, 제일 기본 값이 되는 이 그림자 있죠? 측면으로 나가는 거,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때 그림자의 색상은
당연히 테두리 색상과 동일하게 또는 배경 색상과 반대되는 색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배경 색상과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할 거고요. 흰색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보시면은 흰색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동일하게요.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스타일에서 그림자를 없애주고요. 그림자 없음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고급 설정 들어가셔서 윤곽체를 날려줍니다. 자, 윤곽체를 날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스타일 들어가셔서 불투명도를 10에서 20 사이로 맞춰주세요. 그럼 이렇게 약간 많이 투명해진 노란색이 연출되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리면은 투명도, 그러니까 투명도를 준 텍스트 박스를 조금 더 측면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살짝 이런 식으로 내비치게 되면은 약간의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면서 훨씬 더 네온 사인 효과가 강렬하게, 디테일하게, 강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로 저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 그라디언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죠. 근데 아까 전이랑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빨간색이 조금 더 영역이 넓죠.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빨간색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라디언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영역 설정을 조금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텍스트 효과 서식 들어가셔서 텍스트 채우기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은 빨간색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앞서 키노트에서 작업한 것처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윤곽선 테스트. 이거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번째는 이제 거친 느낌이 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거친 느낌이 사라졌죠.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윤곽선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대시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이 대시 종류에는 키노트에서 제공하는 대시 종류와 다르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온 사인 효과 한번 볼게요. 네온 사인 효과도 마찬가지로 투명도 역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텍스트 옵션 들어가셔서 투명도를 조금 줄이게 되면 네온 사인 효과가 키노트에서 저장한 것처럼 발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PPT로 저장을 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은 클라이언트 부분의 색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서 키노트에서 지정한 두 가지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요 밸런스 조절을 좀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글자색의 투명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세 번째는 윤곽선의 그 거친 느낌이 파워포인트에선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키노트로 작업을 해야 돼? 그냥 파워포인트로 작업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키노트는 키노트에서 끝내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해서 끝내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업 과정을 키노트로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파워포인트로 이제 도출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환 작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한다,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용에 포함을 시켰어요. 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튜토리얼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무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